시리즈 버티는 머스터드넷 고혁준 선생입니다. 네, 오늘 2023 수능영어 34번 문항을 한번 같이 해보도록 할게요. 사회문화, 기후변화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지문은 뭐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내용도 있고, 그리고 읽고 나가는데요. 근데 이 정답에서는 약간 굉장히 클리어하지는 않아요. 명확하게 탁 이거라고는 오진 않죠. 뭐 물론 몇 개는 지워지긴 합니다만, 올라가 같이 한번 해석해 보시고요. 같이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시작해 볼까요? We understand it. 우리가 이해한다는 것은, 우리가 이해해요. segregation. 요거 이제 분리라는 뜻인데, 명사죠. 아이오일 끝났으니까. 명사는 명사를 해석하고, 동사는 동사를 해석하라.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영어라는 것과 그리고 우리나라 국어의 차이는, 한국어의 차이는 분명히 있겠죠. 아무래도 다른 언어이긴 하지만 공통점도 있고요. 영어는 일반적으로 이제 동사보다는 이제 명사에 치우친 언어고, 우리는 오히려 동사에 더 가깝죠. 예를 들면 우리가 축하라고 말 안 해요. 누가 축하란 말은 안 하죠. 축하한다라고 얘기하죠. 축하한다, 축하해요 이렇게. 그래, 영어로는 congratulate를 안 하죠. congratulation이라고 하죠. 명사로 끝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명사니까 축하 이렇게 해석은 안 하죠. 축하한다로 해석하죠. 무슨 말이냐면 명사는 명사로 해석하면 안 돼요. 그냥 틀을 갖고 머릿속에 명사는 명사 이런 틀을 버리셔야 돼요. 그리고 자연스럽게 그들에 빠져서 해석을 하셔야 돼요. 자꾸 명사를 우리말로 명사로 바꾸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말씀드린 대로 congratulations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하여튼 의미로 다가가셔야 돼요. segregation. 분리한다는 거죠. 우리의 의식을 분리시켜서 현재, 과거, 미래로 분리하는 거. 이거는 픽션이면서 소설이죠. 가상, 말도 안 되는 뭐 가상적인 것이면서도 아들이 이상하게도 자기를 관련된, 자기를 언급하는 이런 프레임이다 라는 거예요. 그게 좀 이상하다는 거죠. 이상하게도 자기를 언급하는 프레임이야. 어떤 틀이란 거죠. 그 틀이다 이거는. 예를 들면, 즉 너의 현재는, 프레젠트는 너의 엄마의 미래의 일부이고, 너의 아이들의 과거는 부분적으로 너의 현재이다. 보다시피 자기를 언급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이게 이상하다고 표현하고 있는 것은, 예를 들면 넌 나의 과거고 넌 나의 미래야. 뭐 이렇게 하면은 되게 말이 좀 복잡하잖아요. 일반적으로 쓰긴 하죠. 근데 뭔가 이상하게 느낌이 그냥, 그러니까 넌 나의 미래고 넌 나의 과거고 넌 나의 미래야. 뭐 이렇게 막 너가 들어가면 셀프가 자기 자신 자꾸 언급되는 이 프레임이라면 어떻게 보면 약간 모순되는 것 같기도 하고 뭐가 이상하지만은 뭐 우리 일반적으로 쓰는 표현이긴 하죠. 하여튼 그런 거란 거죠. 당신의 의식을 현재나 과거, 미래로 이렇게 분리시킨다는 거. 그런 건 사실은 이거는 가상이며 말도 안 되는 얘기죠. 픽션이죠. 그럴 수는 없죠. 연결되어 있으니까. 그리고 이상하게 자기를 언급하는, 자기에 관련된 그런 프레임, 이상하게 자신을 관련시키는 프레임이에요. 됐죠? 이런 거. 이거 중요한 표현 아니죠? 모른다 하더라도 멈추지 마세요. 이런 것들에 몰려 뭔 소리야 이러지 말라는 얘기예요. 근데 무슨 의미인지 아실 겁니다, 분명. Nothing is generally wrong. Nothing is generally wrong. 이건 일반적으로 잘못된 건 아니죠. Structuring our consciousness time. 우리가 structure, 구조를, 우리의 의식이라는, 시간의 의식이라는 구조를 이러한 conventional, 전통적인 manner, 방식으로 구조를 짜는 거. 뭐 그치, 이 구조라는 건 일반적으로 하는 거죠. 그렇게 이상하진 않아요. 넌 나의 미래야. 난 너의 미래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 그런데 흔히들 works well enough. 그것은 흔히들 아주 잘, 충분히 잘 작동합니다. 그렇게 잘 작동하고 있어요, 현실적으로. 그러나 기후 변화의 케이스에서는 이 샤프하게 디바이드, 나누는 거죠. 시간을 과거, 현재, 미래로 나눠버린다는 건, 동사자로 해석하세요. 이렇게 나눠버린다는 것은 desperately, 아주 절망적으로 잘못 이끌 수 있는 거예요. 잘못 사람들에게 현혹시킬 수 있어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로는 hidden, 숨겨요. 시야로부터, view로부터 extend responsibility, 책임을 감춰버리게 돼요. ours alive now,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누구? 우리죠, 우리. 현재 살고 있는, 이 현재가 되겠죠? 현재 우리 살고 있는 지금의 우리, present겠죠? present. 현재 우리의 책임을 감춰버리게 돼요. 그래서 우리의 consciousness, 의식, 시간에 대한 이러한 의식을 좁힌다는 것은, 그렇게 내로 좁힌다는 것은 smooth way, 길을 매끄럽게 길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divorce가 이혼을 시킨다는 얘기죠. 우리 자신과 책임을 분리시켜 버리게 돼요. 그 과거나 미래에 대한 개발, 과거의 미래에 대한 개발에 대한 책임이 있겠죠. 우리도 그것을 분리시켜 버려요. 그 미래라는 거, 과거라는 것은 우리의 삶이 실제로, in fact, 실제로 깊이 intertwine, 엉켜 있잖아요. 밑에 엉켜 나와 있죠. 실제로 깊이 엉켜 있는 과거나 미래에 이러한 그러한 개발에 대해서, 그렇죠? 우리 책임을 분리시켜 버려요. 그래서 클라이밋 체인지에서는, 기후의 경우에 있어서는 그건 아닌 거예요. 뭐가 아닐까? 상상해 보세요. 이런 얘기거든요. 뭐가 아니겠어요? 책임이 있다는 거죠. 뭐라고? 책임이 있다. 이게 과거나 미래가 끊어진 게 아니다. 이런 말들이 들어갈 것 같잖아요. 과거나 미래가 끊어진 게 아니야. 서로 연관돼 있단 말이야. 깊이 연관돼 있다니까. 나왔죠, 밑에. 충분히 이렇게 상상해 볼 수 있겠죠? 아주 깊이, 그렇죠? 우리 삶이 실제로는 깊이 연관돼 있고 엉켜 있는 건데, 그것을 divorce, 우리 자신의 책임을 분리시켜 버렸다. 그게 그럼 뭐가 아니다? 책임이 없는 게 아니다. 이게 돼 있죠? 저기 말하는 책임이 없는 게 아니다. 또는 분리된 게 아니다. 이게 나와야 될 것 같아요. 앞에만 보고 답을 골라본다면, 우리의 모든 노력은 효과적인 거로 prove, 입증됐다. 이건 아닌 거 확실히 아실 거예요. Sufficient scientific evidence, 충분한 과학적 증거가 우리들에게 제공되었다. 이런 말 없었어요. 증거란 말. 미래에 대한, future에 대한 관심이 좀 더 긴박하다, 중요하다는 얘기죠. 현재의 어떤 needs, 욕구, 우리 현재에 대한 욕구보다는 미래에 대한 관심이 더 중요해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건요, 그것은 아니다라고 이제 말하고 있는 거죠. 나시부터스니까 그건 아니야. 이게 좀 이상하죠. 시간 관련되어 있는 것 같긴 한데, 그럴싸해 보이지만 또 미래에 대한 관심이 현재에 대한 욕구, 내가 현재 이게 이러하다 하고 싶단 말이야 라는 욕구보다는 미래가 더 중요하지, 미래가 더 중요하지? 그런 말 있었나요? 근데 미래가 더 중요하지, 그건 아니야. 나시부터 쓰니까 그건 아니야, 그건 아니야. 미래에 대한 관심이 현재보다 더 중요하다는 그런 건 아니야. 뭐 그럴 수 있겠죠.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우리의 ancestor, 선조는 유지하다는 얘기죠. 여러 가지 다른 시간의 프레임을 유지한다. 이건 아닌 거 아실 것 같고, we face the fact, 우리는 그 사실에 직면하지만 deny our responsibility, 우리 책임을 부인한다잖아요. 우리 책임을 부인해. 앞에가 딱 맞는 얘기죠. 우리는 그 사실에 직면하지만 책임을 부인하고 있단 말이야.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낫이 붙었단 말이에요. 낫이 붙었단 말이야. 아니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건 아니야. 기후변화에서 우리가 책임을 부인하는 게 아니야. 직면하지만 책임을 부인하는 건 아니야. 그러니까 책임이 있는 거 아닌가? 현재 떨어진 게 아니잖아. 이게 뭔 소리야? 이상한데? 라고 생각하면 정상적인 인간이에요. 이거 정상이에요. 이렇게 생각하는 게 뭐야? 아닌데? 뭐야? 이렇게 생각하는 건 정상적인 거예요. 사실 문제라는 게 위에 쭉 읽고 나서 탁 했을 때 답이 탁 나오면 좋죠. 근데 여기서 문제를 꼬아놓은 거예요. 왜 꼬아놨을까요? 그놈의 변별력. 그놈의 변별력 때문이에요. 변별력. 변별력이 뭐예요? 네가 A란 애가 해석을 했어. B도 해석을 했어. 근데 얘도 똑같이 해석을 다 했는데 얘도 다 했어. 근데 빈칸에 들어갈 때 순간적으로 나 시간 없는데 내가 성급하게 이런 현재나 과거가 미래가 분리된 게 아니란 얘기지. 딱 보니까 이거는 보니까 우리의 책임을 부인하고 있는 건데, 보니까 부인하는 건 아니야. 이것도 애매한데 시간 없어, 빨리빨리 해야지. 3번 딱 이렇게 넘어가면 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해석을 해도 틀리게끔 만든 거예요, 일부는. 그리고 좀 신중한 애들은 맞추게끔 한 거죠. 신중한 애들. 결국 이 변별력은 신중하냐 아니냐. 이게 영어 시험인가요? 아니면
신, 뭐라고 할까요? 영어 시험인가요? 아니면 성격 테스트인가요? MBTI인가요? 신중하지 않으면 어때요? 해석만 되면 되는 거지. 그럼 맞춤식 해줘야죠. 그게 영어잖아요. 그럼 변별력이랍시고 무슨 하여튼 간에 갑시다. 그럼 뒤를 보면 이제 뭐라고 하냐면 이리지 대을 써요. 이런 것들 주의해야 되는데 나레이 법비란 말 아시죠? 그러니까 영어 강사도 이렇게 설명할 거예요. 나레이 법비라고. 근데 여러분 이거 주의하실 게 이걸 이제 암기한 학생들은 나레이 법비가 아니다 생각할 거예요. 그러나 버시 생략 때도 나레이 법비예요. 왜 그러냐고요? 생각해 봅시다. 나는 학생이 아니야. 선생이다. 제가 아니라고 했을 때 뒤에 선생이다가 또 나오죠. 선생과 학생이 대꾸가 돼요. 서로 간에. 그럼 이런 거 안 써도 돼요. 자연스러운 거야. 모든 언어가 다 그래요. 그 특징은 우리가 충분히 알 수 있어요. 바로 리듬을 타는 건데요. 그러니까 영어라는 것은 분석하시면 안 돼요. 보세요. 이 구조와 이 구조 같다는 거 알 수 있을 거예요. 같죠? 그러니까 리듬을 타시면은 아 이게 아니라 이거구나라고 알 수 있고 분석해가지고 이거 이게 대절이고 이건 대강조고 뭐 이것은 뭐고 이렇게 하는 학생들은 이제 뒤하고 연결이 안 되죠. 문맥을 놓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는 문맥이에요. 문법 아니요 문맥이라고. 그러니까 이런 걸 또 이렇게 해석하시면 안 돼요. It is not that 애우젓도 나오면 It is that 이것은 not a 법비의 또 다른 형태고 이것은 이유고 뒤에도 이유야. 이렇게 해석하시면 안 돼요. 이러면 이 구조가 나올 때까지 여러분들은 계속 이걸 암기하고 있어야 돼요. 그 구조가 나올 때까지. 이 구조가 여러분이 평생 볼 수 있느냐? 못 볼 수도 있어요. 이 구조를. 평생 가도.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케이스 바이 케이스가 위험한 게 바로 그거예요. 이 구조를 딱 암기해놨다가 나와야지. 안 나오네 안 나와. 평생 안 나와. 까먹어요. 인간은. 그러니까 이런 걸 암기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이런 구조 암기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나라의 법배 암기하지 마세요. 그냥 문맥에 따라서 여러분들을 맡기셔야 되는데 잘못된 영어 방식들이 그렇게 암기를 하죠. 그건 명확해 보이니까. 그러나 케이스 바이 케이스는 위험하다. 왜? 평생 안 나올 수 있는데 이걸 암기할 수 있을까? 당연히 까먹는 건 인간의 순리죠. 예, 하여튼 영어 강사들이 이렇게 자꾸 이렇게 구조화시켜서 암기시키는 게 문제예요. 하여튼 계속 갑시다. 기후 케이스에서는 이건 아니란 얘기예요. 그럼 뭐냐? 리얼리티. 현실은 obscure, 모호하다는 거예요. 시야로부터 모호해졌다는 거예요. 흐릿해진 거죠. 그렇게 파티션을 나눠버렸으니까 시간을 파티션으로 나눠버렸으니까 그럼 모호해지는 거예요. 잘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리스폰스 책임, 과거나 미래에 대한 책임에 대한 퀘션, 그렇죠? 질문이 arise naturally. 당연히 안 나오죠. 왜? 가렸으니까. 현실이 가려서 파티션 시간 나눔으로써 가려졌으니 질문을 할 수가 없는 거죠. 뭐 알아야 질문할 거 아니야. 그렇게 끝나거든요. 문장이. 그러면 미래에 대한 관심이 현재 욕구보단 더 중요하지란 말은 어디에도 안 나와요. 이게요. 안 나오시죠? 안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팩트는 직면하지만 우리의 리스폰빌리티를 부인하는 게 아니야. 팩트 자체를 직면하지 못하는 거라고. 이런 개념이죠. 팩트 자체를 직면하지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팩트지. 현실 자체를 직면하지 못하는 거야. 이렇게 문장이 된 거긴 해요. 그러나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여기 해석하고 밑에 해석해서 이거를 집어넣을 때 이렇게 완벽하게 해석을 해서 탁탁 집어넣는 게 과연 좋은 것인가? 저는 그것에 의문을 품습니다. 네, 의문을 품어요. 물론 미래에 대한 관심과 현재와 미래에 대한 그러한 것을 분리시키면 안 된다. 과거는 현재와 분명 관련이 있는데 자꾸 분리됨으로써 기후 변화에 있어서는 우리가 자꾸 책임을 회피하는 도구가 되고 있다. 뭐 이런 개념이라고 볼 수 있겠죠. 네, 그 상당히 물론 오버이긴 해요. 그러나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해석의 주안점을 맞추세요. 여러분들은 이 변별력이라는 건 결국에 누군가 틀리게 만들고자 하는 고의적으로 학생을 틀리게 만들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클리어하게 딱 문제를 만든다고 생각하게 하고 만든 거예요. 이분들은. 그러나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뭐랄까 굳이 뭐 이렇게까지 말을 꼬아놔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겠죠. 네. 그러나 분명 어, 답은 3번은 아닌 것은 어느 정도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부족한 상황에서는 그래 미래도 관심이 더 있어야지 라고 직관적으로 생각할 수 있죠. 과거에 대한 이런 거 자꾸 말이야. 미래에 대한 환경 오염을 말이야. 기후 온난화를 생각하지 않단 말이야. 그렇지. 그러나 잘 보셔야 돼요. 분명 아니라고 했잖아요. 기후 케이스에서는 이거는 아니다고 했잖아. 아니라고 했으니까 이것도 이상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요새 시간을 좀 많이 먹지 않았을까라고 판단됩니다. 그럼 또 불안해지죠. 시간이 자꾸 못 끼니까. 네. 자,